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투표 인원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미리 투표장에 나서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수소차를 타고 주민센터에 도착한 문 대통령 부부는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신분 확인을 거쳐 비닐 장갑을 낀 채 투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신분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잠깐 벗고 투표할 때는 다시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투표에 나서는 본보기를 보여준 셈인데요.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나섰는데요. 일찌감치 지지 후보와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주로 사전투표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 동료가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치러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붐비고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동안 현실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해왔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근 자맥을 깨고 전면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임 전 실장, 총선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엔 저축해둔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복귀의 문을 슬며시 열어놓은 걸까요? 임 전 실장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종로 출마에 대해 물론 생각이 있었다. 다만 당시 여러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저축해둔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출마의 뜻을 거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어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을 때 황교안 대표가 담당 수사 검사였다면서 황 대표가 오시면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더 좋은 분이 오셨으니 굉장히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실장, 민주당의 총선 지원군으로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황 대표가 연일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일당이 되면 탄핵도 검토하겠다 한다며 그런 야당의 태도와 선거 전 쉽지 않아 보이는 총선 구도로 인해서 야인으로 있으면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 전 실장은 일단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여권 대선 잠룡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총선에 몰두하겠다며 뜬 여론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 당시 정계 은퇴를 시사했던 임 전 실장. 하지만 자신의 총선 불출마를 저축이라고 표현한 만큼 정계 복귀를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대권 잠룡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 시작한 임 전 실장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력과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흉기 위협과 폭언, 벽돌 던지기 등 위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세 현장을 덮친 폭력은 시끄러워서, 수면을 방해해서, 게임이 잘 안 풀려서 그 이유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서울 광진 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유세 도중 흉기를 든 50대 남성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바로 제압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차량 유세 중 한 남성이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차량 뒤쪽으로 달려왔다고 밝혔고요. 남성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가 돼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갑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욕설을 하며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또 앞서 3일에는 주광덕 통합당 경기 남양주 병 후보의 유세 현장에 벽돌이 투척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에 게임이 잘 안 풀려서 홧김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들을 향한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향한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운동 중인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